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람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구자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빛바랜 앨범을 봤을 때 뭔가 풋풋한 첫사랑이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윗사람이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친구 같은 그리고 오래된 이웃 같은 그러한 분을 오늘 만나고자 합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대한민국 코미디계에 빛바래지 않는 인기로서 우리 국민들을 웃고 울리는 용광로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국 코미디 협회회장 엄용수 씨를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빛바래지 않는 인기로 개그계를 주름잡는 우리 개그계의 지존입니다. 우리 엄용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동안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방송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오늘 먼저 우리 사람들은 보통 옛날 어른들이 우리 애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생님 엄용수라는 이름을 보면 마지막 숫자가 저는 물 숫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평소 사시는 모습이 정말로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삽니다. 또한 어떨 때 보면은 좀 음유 시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를 보면은 또 그 철학자 같기도 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이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미디언은 좀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만해야 되고 허점이 좀 많아야 되고 어딘가 좀 우스꽝스럽고 좀 모자라고 좀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좀 철학자 같고 무슨 시인 같다는 게 벌써 뭐냐면 넌 코미디가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좀 정상적이면 이게 조금 곤란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용용자의 물가 숫자인데요. 예. 원래 용은 개천에서 물론 용이 나지만 예.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야, 저 정말 용이다. 용이 됐다. 아, 그 사람은 용이었네. 이러지. 용이 돼가지고 맨날 물가에 개천에 있으면 그 쓸모없는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그 선조께서 용수라고 하는 거는 맨날 용이 물 근처에 있으니까 용은 용인데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인기가 있을 만하면 또 망가지고 인기가 있을 만하면 또 뭐 헤어진다든가 인기가 있을 만하면 또 무슨 그 빚쟁이한테 돈을 띈다든가 이렇게 돼서 계속 악전고투 중이죠. 예. 예. 우리 선생님이 용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용을 보니까 한 4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잠용도 있고 네. 또 이게 땅 위에 올라와서 현재 움직이는 현용도 있고 네. 또 뭔가 이게 날아다니는 힘을 발휘하는 비룡도 있고 용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서 내려올 곳이 없는 항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은 최소한 저는 현용 이상은 된다. 생각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네, 예. 무용지물. 선생님 이미 그 연예계 데뷔한 지 30년입니다. 30주년 하면 그래도 연예계 30주년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기억 그것을 예,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30년 동안에 제가 우선 그 코미디 협회 회장을 제가 지금 또 코미디 노동조합 지부장 이런 중요한 직책을 지금 제가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왜 제가 하냐면 남들이 다 안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 우선 많이 내야지, 자기 돈 들어가지, 또 힘들지. 우리가 기념사하고 축사하고 각종 행사 장면 불려만 나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연예인이 머리에 띠두르고 방송국 앞에 가서 출연료 올려달라, 생활안전 해달라, 보험 들어달라. 이건 사실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거길 상대로 해서 띠를 들고 나가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연예인이 또 공인이
목소리를 높여갖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직책을 딴 사람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는 게 사건이고요. 작년에 우리 코미디언 선배님들이 7분이 돌아가셨어요. 배삼영 선생님, 백남봉 선생님, 김정남 선생님 쭉 해서 이대성 선생님 이렇게 해서 7분을 제가 모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제가 장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만 제가 작년에 한 100일 정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임종 또는 그 입원했던 때, 그다음에 장례, 그다음에 사무제 뭐 이게 그런데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야, 엄영수가 참 그 장례를 잘 치른다. 그래서 제가 장례 전문가가 됐습니다. 예. 유명한 분들이 잘못되면 제가 다 모시고 저는 제일 나중에 이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그 우레메라는 영화를 출연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봤다는 거야. 예? 우레메. 1편서부터 6편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6편까지 나온 영화 있습니까? 예? 이건 홍콩 알매 귀신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제가 돈은 하나도 못 벌었어요. 예, 돈은 전부 심형래가 벌고 아침마당을 제가 대전에서 7년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아침마당은 지금 제가 5년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하다가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조금 있으면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라는 신호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집에 가라고 그러질 않네요. 예. 데뷔하시고 난 이후에 3,200명의 코미디언들이 무대를 달려갔는데 그 중에서 남은 사람은 지금 200명밖에 없고,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인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200명 중에서도 북두칠성과 같이 그 주위에 있는 그 후배들도 모으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모두가 다 선생님 말씀이면 다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 인기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어떤 뭐 히트했다든가 또는 관심을 끌 만한 일을 했다든가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살아남아 있는 거는 그동안에 제가 그 사람을 잘 만났어요. 왜냐면 김영권 씨를 만나가지고 좋은 코너를 같이 했고, 또 요새는 이용식 씨나 이제 김학래 씨를 만나가지고 코미디 프로를 하고, 또 심영래를 만나서 영화를 쭉 했었고, 제가 데뷔할 때는 서세원 씨를 만나가지고 MBC에서 제가 1년 동안 서세원 씨하고 같이 코너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한테 붙어 다니니까 그냥 덩다리로 올라간 거예요. 네. 제가 보는 인기 비결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성실성이 바로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간 우리 인기 코미디언 생활에서 선생님께서 이 남은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참 30년 코미디 하면서 잃어버린 건 많죠. 우선 마누라를 2번 잃어버렸고, 애인을 잃어버린 건 뭐 수없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도 많이 잊어버렸고, 고향 사람도 많이 잊어버렸고, 또 부모님, 또 우리 형님 2분도 다 코미디언 하면서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제가 얻은 거라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얻었죠. 제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폄하가 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버텨 주시고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두루두루 화살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 시청자 여러분을 얻었고 그 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경의 말을 거꾸로 뒤바뀌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경을 앞뒤로 글자를 바꾸면은 경력이요? 경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 선생님은 이 남다른 역경을 갖다가 그걸 정말 부끄러워하거나 남들 앞에 내어보기 어렵게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꾸로 해서 남다른 경력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정말 코미디 소재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웃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로는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꼽으라면은 이 가정에서 특히 이 가슴으로 낳은 2 자녀 그리고 또 20년 전 총각 아빠로서 현재 2남 1녀의 싱글 데디입니다. 이 특별한 자녀 사랑 얘기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 여러 아이들을 좀 키워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친아들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친아들도 또 있고, 예. 또 이제 그 우리 시골의 어머니 집에서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이 이제 망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잘 못 돼가지고 파산을 하게 돼서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그 갓난 아이 남매가 이제 그 시설로 보내졌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 적응을 못하니까 옛날에 살던 그 할머니 집을 찾아서 그 전셋집 주인을 찾아서 그 시설을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아이들이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맡게 됐고, 그 아이들이 나올 때 그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던 애가 그 남매가 가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거기 뛰어가지고 또 같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 5명이 되죠. 또 이제 우리 제 일을 봐주시던 가정부 어머니가 계신데, 그 가정부 어머니가 이제 등이만 이렇게 굽어서 거의 뭐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재혼했다 뭐 이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니까 가정을 갖고 있는 게 좀 미안한가 봐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정부 어머니가 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갓난 아이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가정부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해서 같이 지내는데, 그 아이까지 제가 맡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이제 자꾸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6, 7명 정도가 이렇게 될 때도 있었고, 하도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제가 이게 몇 명이 지금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난 누가 식구가 몇입니까 물어보면 좀 계산을 한참 해봐야 돼. 지금 부인이 나갔고 애가 2명이 들어왔고, 또 우리 또 큰아들이 저기 지방에 기숙사 갔다가 또 이게 뭐 작은 아들이 그다가 이게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그거 누가 물어보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을 여러 명 키웠는데, 이제 다 시집장가를 가고 이제 한 아이만 남았어요. 그 한 아이는 지난 4월에 그 이제 하사관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 군에서 오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국회의원 비서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다른 재주는 없는데 아이들 키우는 거는 제가 좀 이제 그 남다른 소질이 좀 있어요. 노하우가 있으시죠? 네, 왜냐면 그 어느 집안은 이렇게 이제 그 소를 키우면 잘 되고, 어느 집안은 염소가 잘 되고, 뭐 그렇게 집안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느 집안은 새를 기르면 잘 되고, 토끼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우리 집은 애들이 잘 돼. 그 대신에 이제 부인은 계속 나가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아이들을 보람으로 그렇게 살았고요. 아이들은 또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큽니다. 우리 연예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후배들 안 키우냐? 그거 좀 후배들 키워주면 어떠냐? 누가 누굴 키웁니까? 스스로 큰다. 자기 스스로 다 크는 거죠. 네,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은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고, 아이들은 스스로 다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저도 한 50이 되고 보니까 이 그 남자들이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기로는 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오늘 음영수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가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영수 씨의 그 장애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그 조영남 선생님이 그래요. 넌 여러 가지로 뭔가 모르겠는가 그 모자를 정상이 아니야. 저를 보고. 그러니까 늘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이제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해야 될 짓을 못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서울시청 쓰레기차에 제가 치여가지고 왼쪽 발, 그때 뭐 몸을 덮치는 순간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빨랐어요. 제가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그 선수였고, 축구도 했었고, 배구도 했었고, 제가 이게 단신이지만, 초등학교 때 잘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키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몸이 빨라서 빠져나왔는데도 발을 한 짝을 못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 싣고 다니는 차가 발을 덮치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왼발에 제가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약간 이제 절고. 몇 급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 등록으로 갔어요. 예. 갔더니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발가락의 경우 3개 이상이 없어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저는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니, 장애가 있는데 규정이 3개 이상이 없어야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정상이다 이거야. 아, 정상이 아닌데 이거 보시라고. 이거 코미디죠. 그 후에 제가 이제 소견서를 다시 내고 개그맨이 된 후에 또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건 난 지 32년 만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최하 등급 6급 합격하는데 32년 걸렸어요. 예. 그 다른 사람은 그냥 그날부로 장애인 합격을 받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32년이 걸렸을까? 이제 조영남 선생님 우리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영남 선생님의 인연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엄용수 씨의 그 연예계에서의 마당발 인맥에 대해서도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조영남 형님은 정말 뭐 깐소네, 팝송, 샹송, 종교음악, 또 우리 대중가요, 또 가곡, 클래식, 뭐 모든 음악을 섭렵한 또 미술 작품도 작품 하나에 막 억대를 받는 뭐 이 베이징에서 뉴욕에서 전시회를 하면은 거의 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림을. 그러한 그 이제 세계적인 대가가 되셨어요. 그분은 또 특히 고아원에 가셔갖고 그 입양을 했어요. 그분도.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굴 데려갈 거냐? 그럼 아무래도 좀 똘망똘망하고 귀엽고 앙증스럽고 좀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밤에 불을 끄고 그냥 손에 이렇게 닿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조영남 씨다운 발상이구만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는 뒷받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정작 우리 엄용수 선생의 본인의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미 벌써 2500년 이상 전에 사람이 한번 이렇게 웃으면 사람의 몸이 액체로 돼 있는데 이 액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늘날에 와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한번 웃을 때 350가지 이상 되는 그런 물질들이 몸에서 만들어지고 그 돈으로 치면 한 240만 원어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5번만 하루에 웃으면 1000만 원 이상을 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에 서서 코미디를 할 때 사람을 웃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요. 제 자신이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저는 그 한의학적으로 웃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한의학적인 웃는 방법은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이 좋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호호호호호호라고 웃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내가 뭔가 좀 정력이 딸린다. 그러면은 단전이 움직일 수 있게 후후후후후라고 웃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간에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럴 때는 하하하하라고 해서 간이 울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 소화 기능이 너무 딸린다. 이럴 때는 두말 없이 히히히히히라고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거 변비가 너무 심하다. 대장이 좀 좋지 않다. 이럴 때는 하하하하라고 크게 웃어야 됩니다.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밖으로 배출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하하하나, 호호하나, 히히히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내라 이 말씀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허공에다 그걸 날려버리는구만요. 우리 각각의 오장육부에 모두가 다 뭐가 있냐, 스트레스가 다 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거,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인생의 축소판인 이 바둑과 웃음의 관계가 어떻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너머로 이렇게 한약방에서 할아버님께 배웠어요. 파란 시골에 조그만 한약방에 그 할아버님께서 지금 급수로 치면 아마 한 4급, 5급 정도 되셨는데 그 할아버님께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아마 6단입니다. 근데 이 바둑이라는 건 아주 수학적이고 아주 물리학적이에요. 이건 뭐 욕심을 내면 망하게 돼 있고 내가 10원어치 노력하면 10원어치 벌게 돼 있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바둑이야말로 인생살이, 또 우리가 웃기는 작업도 마찬가지죠.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응축돼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들은 다 불우했고 어려웠고 가난했고 시련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게 그 주역에 보면은, 이 동양 철학의 주역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 게 64개 중에서 마지막 인생을 풀이하는 그 개는 역시나 그것도 미제입니다. 이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들을 향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에 32년을 제가 버텨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금년에 이제 60인데요. 우리 송혜 선생님, 구봉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세, 85세가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은 90세, 100세까지도 장수하시면서 코미디언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신세대니까 한 110살이나 120살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인생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진지한 고민과 배려를 통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 이 엄용수 한국 코미디언 협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편집하시면 되죠.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은 한국 코미디 협회 회장이신 엄용수 씨를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분의 코미디에 대한 열정, 또 음유 시인과 같은 코미디언, 또 때로는 철학자와 같은 코미디언. 그러나 저는 그 어떤 명성보다도 그분에게 더욱더 감동을 느낀 것은, 그분이 남다른 여러 가지의 역경들을 남다른 경력으로 바꿔 성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초청 인사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